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한시 배소만처상입니다. 여기 제가 능소화를 갖고 왔는데 능소화는 좀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궁녀 소화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다가 소화를 보고 하룻밤 인연을 맺었습니다. 자, 그다음부터 궁녀 소화는 맨날 임금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임금은 뭐 잊어버렸겠죠. 결국 소원은 어, 죽게 되었고 유언을 했습니다. 담장 아래 나를 묻어 달라고. 지금도 보면은 담장에 이래 타고 올라온 능소화가 있는데요. 그 능소화가 떨어지면 이런 모습입니다. 궁녀 소화의 그 애달픈 사랑 이야기가 있는 곳인데요. 오늘 이 김정희의 한시도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음 생에 내 먼저 죽어 그대에게 이 슬픔 알리고 싶소. 도움되는 구호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생에 내 먼저 죽어 그대에게 이 슬픔 알리고 싶소. 아내를 잃은 슬픔, 추사 김정희, 배소, 만, 처상. 배소는 유배지입니다. 만은 애도한다는 뜻이고요. 처상은 아내의 죽음입니다. 유배지에서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입니다. 유배지에서 아내가 세상을 떠났던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주도 유배가 있으니까 그 위쪽의 소식을 받을 때는 한 달 이상 걸리겠죠. 그 소식을 들은 화자는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월화노인. 월화노인은 어떤 노인이냐면 전설상의 인물입니다. 달밤에 이 남자와 이 여자의 인연,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그런 노인입니다. 월화 노인에게 다음 생에는 부부의 처지를 바꾸어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죽어서 이 슬픔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남편의 절절한 슬픔을 잘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김춘수 시인의 강우가 있습니다. 강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우도 아내를 잃은 슬픔을 김춘수 시인이 노래한 시입니다. 같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한시에서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슬퍼한 내용의 작품들을 도망시라 합니다. 도는 추도한다는 뜻이고 망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추도하는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아내의 죽음을 담은 내용의 시를 도망시라 하는데요. 이 작품은 작가가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아내의 부고를 듣고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은 것으로 대표적인 도망시 중의 하나입니다. 작품에서 현재의 삶에서 벗어난 내세에서 부부의 지위를 바꾸어 내가 아내가 되고 당신이 남편이 되라 이런 뜻이죠. 바꾸어 태어나서 화자가 자신의 애통함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가를 죽은 아내에게 알고 해줬다는 발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서 화자의 처절한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시를 할 때 한시 자체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걸 묻는다면 굉장히 상시 설명 이런 거 줄 겁니다. 번역시만 알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문이죠. 고문도 교과서에 나오는 뭐 간동별보, 뭐 향가 이런 거 말고는 원문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요즘은 또 새로운 작품들이 많이 실리는데요. 그런 작품들도 어, 교과서에 나온 작품들만 좀 철저히 이해를 하면은 수능 특강 완성 작품들만 철저히 이해를 하면은 독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월화노인을 통하여 저승의 하소연에 내세에는 내가 아내 되고 그대가 남편 되어 나는 죽고 그대는 천리 밖에 살아서 그대에게 이 슬픔 알게 했으며 감상하기입니다. 한시는 그냥 있구나 이래 보면 됩니다. 뭐 이거 가지고 뭐 칠연절구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별 의미 없습니다. 내신 시험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걸 묻는다면 반드시 외적 증거 보기를 줍니다. 월화 노인을 통하여 저승에 하소연해. 월화 노인은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노인. 월화 노인과 관계는 전설을 간단히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공부를 하면서 남의 집에서 뭐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이런 선비가 있었는데 결혼을 못했습니다. 어느 날 달빛 밝은 밤에 한 노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나의 아내는 어디서 하니까 저기 저 거지 노파가 거지 여인이 안고 있는 아이가 당신의 아내다. 이래 얘기하니까 가보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비가 활을 쏘았습니다. 쏘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선비는 오랫동안 결혼을 못하고 그 요즘 말로 과외 선생이죠. 어떤 집에 다니면서 과외 선생 하면서 지냈는데 마침 그 집에 그래 지나다가 어떤 여인과 혼인을 올렸습니다. 혼인을 했는데 그 여인의 이마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 집이 옛날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유모가 나를 안고 있었는데 누군가 화살을 쏴서 그때 생긴 상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서야 이 선비가 잘못을 알았죠. 자기는 자기 운명을, 인연을 끊기 위해서 화살을 쐈는데 그 여인은 살아서 자기 부부가 되었잖아요. 월화 노인이 맺어준 인연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인연을 맺기를 빕니다. 내세에는 내가 아내 되고 그대가 남편이 되어 다음 세상에서는 처지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월화 노인을 통해 내세의 남편과 아내의 처지가 바뀌기를 소망했습니다. 나는 죽고 그대는 천리밖에 살아. 천리밖은 유배지에 있기 때문이죠. 유배지에 있는 화자와 죽은 아내의 공간적 거리감입니다. 구체적으로 천리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공간적 거리감이고요. 또 이 천리밖은 아내는 죽고 나는 살아 있잖아요.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입니다. 박목월의 나그네 남도 700리 이런 게 바로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공간적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자, 추사는 아내의 죽음을 장례가 끝난 지 한 달 후에 알았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대에게 이 슬픔을 알게 했으면 아내를 잃은 슬픔이죠. 아내를 잃은 슬픔을 나는 나중에 네 아내가 되어서 일찍 죽고 당신은 내 남편이 되어서 이 슬픔을 한번 맛봐라. 사별로 인한 자신의 슬픔을 아내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정영시, 한시, 칠원절구, 이것도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요. 또 운문 형식의 운문시입니다. 칠원절구, 오원절구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한문 수업이나 또는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외적 증거를 줍니다. 외적 증거를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외적 증거라는 것은 복입니다. 복이.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시 정도만 알아도 훌륭합니다. 성격은 예상적이죠. 좀 슬프잖아요. 기원적, 뭔가 빌고 있잖아. 나중에 이래 남편과 아내를 바꾸어도 도망신은 죽다고 추도하다는 뜻이니까 죽은 아내를 생각하는 시를 도망시라 합니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주제는 아내와 사별한 슬픔이고요. 죽은 아내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아내가 살아 있는 것처럼 말을 건네는 방식. 말을 건네는 방식은 대화체죠. 대화체는 반드시 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새를 의인화했다고 그 새가 청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자, 아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건네는 방식이고 초월적 존재, 월화노인이 왔잖아요. 이 월화노인을 등장시켜 자신의 말에 진정성을 부여했습니다. 부부의 처지, 즉 생사를 바꾸고 싶다는 가정을 통해 참신한 발상을 드러냅니다. 자, 남편과 아내를 바뀌고 삶과 죽음을 바꾸어서 이 슬픔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더 슬픔을 강조하는 것이죠. 서로의 처지를 바꾸는 상황을 가정하여 슬픔을 강조했습니다. 비현실적인 발상으로 바다의 정서를 드러냈습니다.
월화 노인도 들어오고 남편과 아내가 바꾸자 이런 거잖아요. 대상의 부재에서는 안타까움이 드러납니다. 아내가 없잖아요. 죽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애절하게 드러내었고요.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여 슬픔을 강조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슬프다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역시 사지의 발상으로 슬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 어디 있으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